그 신축 아파트가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옮길 분들은 이제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구축이나 준신축 쪽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네. 입지가 중요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그 대규모로 입주하는 장도 괜찮고요. 그걸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임은 휴경 뉴타운이라든지 아니고 이제 대규모로 안 하는데 한두 개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게 입주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제상강이 아마 7월에 입주할 거예요. 그게 지금 30평형대가 43억까지 거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거래된지 모르겠는데 43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게 분양가가 분양가도 평당 높았는데. 1억이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뭐 극동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뭐 20억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 데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말씀하신 그 예. 부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 지난 그 막 똘똘한 한치 현상 막 했던 그 문재인 정권 때도 예. 처음엔 아파트가 막 올라가다가 결국에 예.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똘똘한 그렇죠. 한채에 예, 대한 예. 규제가 강해지고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다시 꼬마 빌딩 쪽으로 갔거든요. 이쪽은 예, 세금이 맞습니다. 없다, 대출이 예. 잘 나온다, 예. 그리고 지금 저금리다 해서 순식간에 갑자기 확 몰리면서 거기가 사실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 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예. 50억, 60억 하는 아파트도 싸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맞습니다. 100억, 200억 번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절로 갔다면 예.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이 빌딩 쪽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어, 생각도 좀 있거든요. 예. 저는 핵심이 어쨌든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고민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금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상업용 부동산 금리가 6, 7%까지 막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월세를 사실 우리나라 빌딩들은 이게 월세 받아가지고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1, 2% 수익 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금리가 6%, 7% 오르면 이건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400억 빌딩 주라고 건물주시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얼마의 대출을 받으시냐 뭐 대안 대출을 최근에 하셨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2.8% 하셨대요. 그래서 야 이건 주택도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도 3% 후반대거든요. 네. 지금 괜찮게 받으면 근데 2.8%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남어 그러더라고. 이제 남는다. 이제 남는다. 네. 이게 저는 빌딩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은 이제 금리가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사는 금리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그죠. 예, 대부분 이제 빌딩을 사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사시니까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설자금 나오는 대출이니까요. 이게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되실 점이 딱 하나는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공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빌딩이 힘든 이유가 금리도 힘든데요.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고 임차인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우대빵 부동산도 사실 이름이 우대빵 부동산이지 저 에스테이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도 벤처 기업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벤처 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상황 같은 걸 잘 아는데요. 벤처 기업이 지금 자금줄 같은 거 거의 말랐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벤처 기업도 거의 없고요. 네. 기존의 벤처 기업들도 자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줄여서 가거나 아니면 강남에 있다가 대부분 어디로 가냐 서울 외곽으로 이제 빠지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만큼 이제 선전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화될 거라고 봐요. 똑같이. 그래서 뭐 이제 강남에 있거나 아니면 뭐 대로변에 있고 좋은 빌딩들 그죠. 이런 데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아니고 이제 그 정말 이제 임차인 구하기 힘든 이를테면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말 이면도로로 또 들어가면 거기 오는 데들은 조그만 기업 그죠 벤처 기업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네. 기업 아니면 이제 그런 식음료 업종이거든요. 이런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공실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 버티기가 힘드실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이제 강남의 대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도 뭐 하나 정도 들어가서 괜찮은 지역이다 이러면 저는 그쪽이 좋아지지 않을까 다시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디 정당이 뭐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제 네. 경제 살리기로 막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돈도 좀 이제 유동성도 풀 것이고 그렇죠. 금리도 좀 낮출 이런 방향으로 좀 그렇죠. 유추가 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건설사도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뭐 좀 부흥 그런 정책 같은 것들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당분간은 좀 주택 시장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주택보다도 지금 주택이 너무 과하니까 약간 네. 좀 다른 뭐 비 아파트 뭐 이런 예. 것 쪽으로 좀 옮겨놔야 될까? 이건 너무 성급하다. 뭐 어떤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만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이시는 게 좋긴 하겠죠. 좋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시장이 도래한 건 아니니까요. 좀 네. 뭐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이 아마 윤석열 정부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바뀐다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던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재정이 계속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재정을 풀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음식점 가보시면 정말 찬 음식점들을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정을 풀고 금리도 많이 낮추고 우리가 부양책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걸 써야 될 시기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체감 경기는 좀 좋아질 수 그렇죠. 있다. 만약 뭐 이게 더 이제 막 풀다 그러면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정부보다는 돈 푸는 걸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풀면 뭐 이게 어디론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정책이 달라지는 게 뚜렷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움직이셔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동산이라는 건 어차피 그 후행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뭐 천천히 움직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예. 똘똘한 한 채도 계속 간다고 해주셨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유동성이 막 어쨌든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앞으로 막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 그 돈이 이제 주택 시장으로도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신축만 가냐? 아니다. 이제 구축의 시대가 좀 온다. 예.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전히 신축만 갈까요? 계속?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공급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주 물량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한다고 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그 신축 아파트가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옮길 분들은 이제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르는 거는 계속 꾸준히 이렇게 뭐 한 몇 년간 오른 게 아니고요. 계속 이제 금융위기 비슷한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다시 또 이제 뭐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축이나 준신축 쪽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네. 입지가 중요하겠죠. 예, 입지가 중요하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신 상태에서 저는 움직이는 게 좋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저는 이제 새로 입주하는 뭔가 대규모로 입주하는 장도 괜찮고요. 그걸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든지 뭐 천원 뉴타운 이런 쪽에 입주하고 있는데 올해 거의 대부분 끝날 거예요. 광명은 이제 2027년까지 갑니다. 예. 근데 천호하고 이제 이문 휴경은 올해 거의 끝나거든요. 뭐 그런 지역들 사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고 이제 대규모로 안 하는데 한두 개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게 입주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제스 한강이 아마 7월에 입주할 거예요. 그게 지금 30평형대가 43억까지 거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거래된지 모르겠는데 43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게 분양가가 분양가도 평당 높았는데. 1억이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뭐 극동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뭐 20억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광진구라면 그래도 한 20억 넘는 이런 주거 선호 지역이니까요. 예, 그런 데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성동구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여전히 저는 호재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인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 1차가 입주를 끝냈어요. 1차가 입주를 끝냈는데 그 25평형이 2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평당 1억이에요.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그러면 그 너머에 잠실이 있잖아요. 네. 파크리오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파크리오가 많이 올랐는데 파크리오는 아시다시피 엘리 트레파 중에 제일 이제 낮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 30평이 26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성동구가 25억에 물론 신축이고 그죠? 강은 중랑천인데 뭐 어쨌든 뭐 강보이고 이런 아파트가 25억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 시세들을 저는 끌어올리고 지금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 뭐 갑자기 22억에 거래가 되는 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이제 유심히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마포도 있습니다. 그 라첼스인가 하는 공동육 주변에 또 한 아파트는 그게 작년에 분양할 때 17억, 18억에 분양하는데 너무 높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25억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보면 공덕자이라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20억 넘게 거래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신축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을 일으키는 효과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어쨌든 가성비가 있는 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축에 비해서는 어쨌든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같은 걸 좀 따져보시고요. 사업성 따지실 때는 이제 뭐 그 아파트의 대지지분보다는 전체 단지의 평균 대지지분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20평이 넘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30평을 짓기 위해서는 13.5평이 필요해요. 대지지분이. 근데 20평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형을 지어도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일반 분양분을 상당히 많이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도 그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아파트는. 그래서 뭐 그런 데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저는 뭐 구축이나 준신축들도 투자하실 때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건축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도 이제 비싼 동네 재건축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가는데 그렇죠. 싼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의 이제 재건축은 야 이거 공사비 높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생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재건축인데 좀 저렴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 가격이 막 안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이제 향후 한 4, 5년간 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상담하면서 하나 봤던 게 원주에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30평 분양가가 7억 7천인가 그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시세는 5억이에요. 근데 왜 하고 있냐? 그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사업의 속성상.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는데요. 지방 중에서도 뭐 사실 원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업성이 없고 사실은 뭐 주변 시세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러는 데들은 상당히 재건축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그 상담 오신 분이 뭐 이제 송파라든지 이런 쪽에 가고 싶다. 그래서 실거주 하셔야 된다. 갭 투자도 안 되니까 자금을 뭐 오늘 또 파크리오 말씀드리면서 26억인데 괜찮겠냐 이러니까 또 뭐 되게 우울해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찾아보면 좀 괜찮은 데들도 있습니다. 잠실에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추천드리는 데가 제가 무슨 이게 아파트 팔로 나온 것 같아 죄송한데 계룡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재건축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주변이 다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 보면 사만도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우성 뭐 극동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지들은 지금 여전히 뭐 30평대가 10억 초반 중반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새로 이제 분양한 아파트 레미니스인가 하는 게 거의 20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30평에. 그거 다 됐어요. 분양이. 그러면 안전 마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지 지분 자체도 상당히 크고 대부분 보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소형 평형이 많아요. 10몇 평, 21평 이런 게 뭐 대다수를 차지하면 사실은 재건축 사업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평이 있어야지 30평을 짓는데 지금 뭐 10몇 평이 있는 사람이 다 10몇 평 준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다 20, 30평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지 지분을 다 떼내야 되는데 일반 분양분은 없어지죠. 그다음에 공사비를 엄청나게 내야 되죠. 이러면 사실 진행이 힘들거든요. 근데 아닌 상품들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성이 나오고 주거 선호 지역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보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이 좀 진행 많이 된데 이를테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데 정도를
보시고 아니면 강남은 뭐 조합 설립되면 괜찮다라고 보고요. 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근데 뭐 추진이 하고 있는데 서울 외곽이다 이러면 저는 그냥 검토 안 하시는 게 지금은 예,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어쨌든 지금 대선 직전이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권장하고 좀 규제도 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쪽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 그거는 지금 뭐 본청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본청약 하는 숫자도 지금 올해까지 해도 아마 본청약이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20만 세대거든요. 빨리 땡겨가지고 어쨌든 시장에 막 풀어놔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정비 사업이잖아요. 지금 네.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조합 설립됐는데 계속 뭐 5년씩 뭐 10년씩 돼 있는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보고 그죠?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사실은 우리가 제일 핵심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인데 이건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은 그래서 좀 시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뭐 선도지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은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상 내년이 이주고요. 내후년이 착공이에요. 그 이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쪽에 네.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늦어지고 최근에 이제 단지 내에서 그 단지 안에서도 이게 통합 재건축이다 보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안 될 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도심 내에 있는 아니면 이 상기 신도시 그 2개를 이제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서울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네. 뭐 4기 신도시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도시 쪽 공급이 돼도 이게 임기 후반이지 않을까요? 지금 뭐 초중반에 공급이 되긴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예, 임기 후반이 아니라 뭐 못하고 가는 거죠. 우리 상기 신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상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예요. 네. 2020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겨우겨우 지금 본청약 하는 거고요. 물론 뭐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그게 입주가 따지고 보면 3년이나 4년 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한 10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이제 한 공급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는 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없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아니 집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방에 가보시면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왜 지방에도 계속 짓는데도 분양이 되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은 사실은 젊은 분들이라든지 40대만 되셔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집에는. 그래서 뭔가 새 아파트 그죠? 유니트도 괜찮고 이런 거를 계속 어쨌든 지어줘야 물론 이제 그 공실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빈집 문제도 생기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뭐 우리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20% 되니까 짓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뭔가 틀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는 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지 사기 신도시라고 하면 뭐 빨리 해서 이제 10년 있다가 나올 건데요. 2035년도에 되면 지금하고 또 인구 구조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서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에 경기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과연 들어갈 사람이 이제 몇 명 남아 있을지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상당히 지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다음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면. 근데 임대주택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뭐 최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는 그래도 서울 내에 그죠 역세권에 짓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외곽 그리고 지방에 가보시면 정말 저기 왜 지어놨는지 모를 때들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조그만 평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해요. 지금 분들이.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몇만 세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짓는다고 하는 거는 전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 누가 들어갈 건지 그럼 아예 그냥 실버타운을 지어가지고 노인분들이나 좀 수용을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서울 외곽이나 지방 또 저 외곽에 누가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직장 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이. 그래서 임대주택은 정말 저는 더 이상 저는 안 짓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짓지 말고 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지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뭐 LH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이 이제 올릴 때는 요즘 공실이 많으니까 뭐 최소 방 2개 있는 거 아니면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거를 올린대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은
이게 실적이 중요하죠. 몇천 호를 지었냐가 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0호를 20,000호로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소형으로 바꿔 놓으니까 이게 지금 공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